안녕하세요. 여기는 당신의 마음을 위한 조용한 쉼터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가슴에 박혀 오랫동안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들이 있죠. 하지만 아주 가끔 운이 좋다면 우리는 그 반대의 말들을 만나게 됩니다. 추운 겨울밤의 따뜻한 담요처럼 우리 영혼을 감싸주는 그런 말들 말입니다. 그 말들은 우리의 고통 곁에 조용히 앉아 내가 여기 있어 라고 속삭여줍니다. 변해야 한다고, 서두르라고,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우리를 치유할 뿐입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쩌면 진정한 치유의 여정이란 새로운 무언가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한때 우리가 외면하고 도망쳤던 우리 자신의 일부를 향해 부드럽게 돌아보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들어주길 바라며 여전히 속삭이고 있는 내면의 아이. 오늘은 바로 그 아이에게 복잡한 학술 용어가 아닌 단순하고 진실하며 고요한 몇 마디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칼 융의 깊은 통찰이 우리의 영혼에 가닿게 도와줄 바로 그 말들입니다. 첫 번째, 나는 너를 보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당신의 희미한 미소 뒤에 문장과 문장 사이의 침묵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감정을 기억할지 모릅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정말 어떻게 지내? 라고 묻지 않았던 순간, 복도를 걸으며 누군가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주길 간절히 바랐던 어린 시절, 혹은 슬픔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쁘고 신나고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그 기쁨을 알아주지 않고 그 감정을 함께 나누어주지 않았을 때, 그래서 당신은 그 빛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스스로 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억압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그림자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모든 인간은 그림자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개인의 의식적인 삶에 통합되지 못할수록 더 어둡고 짙어진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제대로 보여지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자신의 일부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편이 더 안전하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어떤 부분이 숨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래전 그래야만 했기 때문에 여전히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넌 너무 예민해 라는 말을 들어 감정을 무디게 만드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극적이야 라는 말에 자신의 진실을 표현하기를 멈췄을 수도 있죠. 혹은 그저 무시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은 없었지만 투명인간이 된 듯한 그 고요한 아픔. 이제 어른이 된 지금도 당신은 문득 그 아픔을 느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큰 성취를 이루었는데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 진짜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목받는 것과 인정받는 것은 다릅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누군가 당신의 가면이나 연기 넘어 그 본질을 봐준다는 의미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침묵 속에 담긴 이야기를, 당신의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당신 스스로가 그 첫 번째 증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융은 적극적 명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의식과 무의식의 대화를 권했습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당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몇 살쯤 되었나요? 망설이나요? 두려워하나요? 아니면 희망에 차 있나요? 무엇을 바꾸려 서두르지 말고 그저 그 아이와 함께 앉아주세요. 해결하려 하지도 부모처럼 가르치려 하지도 말고 그저 바라봐 주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아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그 말을 건네게 하세요.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너는 소중해. 애써 증명할 필요 없어. 거울을 보는 연습도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보고 있어. 이것은 자기애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확인해주는 행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 그림자 속에 숨어 기다리던 어린 당신에게, 그 아픔을 알아주길 바라던 당신에게 직접 말해주세요. 두 번째, 여기가 바로 너의 자리야. 세상에 속하지 못했다는 느낌에서 오는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 아래에서 낮게 윙윙거릴 뿐이죠.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느낌, 원의 바깥에 서 있다는 느낌, 항상 지켜보기만 할 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학습된 감정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 무시당하거나 너무 커서 환영받지 못했던 공간에서, 당신의 본래 모습이 기대와 달랐던 가정이나 학교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바꿀 때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 당신은 비로소 소속감을 느낍니다. 때로 치유란 과거에 버려두었던 내면의 장소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워하는 나, 어색해하는 나, 분노하는 나, 그리고 기쁨에 넘치고 이상하고 호기심 많고 아름다운 나, 이 모든 나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도 나의 일부야. 조용히 앉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는 여기에 있다. 이 몸 안에, 이 순간에,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심장의 리듬을 느껴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단 하나의 모습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이며 당신의 모든 부분은 바로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세 번째, 너는 이제 안전해. 당신 안에는 여전히 숨을 참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비난을, 다음 배신을, 다음에 닥쳐올 불행을 기다리며 잔뜩 웅크리고 있죠.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사는 법을 배워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면은 항상 날이 서 있는 상태. 마치 당신을 해칠지 모를 무언가를 깨울까 봐 평생을 발끝으로 걷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안전함이 어떤 느낌인지 배우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큰 트라우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울었다고 꾸중을 듣거나 위로가 필요하다고 벌을 받거나 두려움을 보였다고 나약하다는 취급을 받았던 그 모든 사소하고 조용한 순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당신은 강해져라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을 겁니다. 감정은 당신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으로 만든다고 일찍부터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신경증은 언제나 정당한 고통의 대체물이다. 다시 말해, 마음이 슬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때 정신은 방어기제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모습을 보여줄 만큼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당신의 정신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갑옷을 만들고 부드러움을 숨기고 내면 아이의 목소리를 닫아버린 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느낄 시간이 없어. 우린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강해지고 똑똑해지고 독립적으로 변했죠. 하지만 솔직히 그 과정 어딘가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품 안에서조차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걸음은 간단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바로 현재에 존재하기입니다.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잘못된 일을 되새김질하거나 미래로 달려가 일어날지 모를 일을 대비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안전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치유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납니다. 작게 시작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영원히도 아니고, 나중도 아니고, 바로 지금.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가 두려움에 떨며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무엇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저 달래기 위해 무슨 말을 해주시겠어요? 내가 무서워하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이제 나와 함께 있으니 안전해. 그 아이가 오래전부터 듣고 싶었던 말은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을 때, 그 아이는 바로 당신이 나타나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네 번째, 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증명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삶. 지치지 않나요?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사랑에는 조건이 따른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완벽해야 하고, 조용해야 하고, 도움이 되어야 하고, 절대 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융은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평생을 보냈다면 어떻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 즉 융이 페르소나라고 불렀던 것은 때로 유용합니다. 하지만 그 가면이 감옥이 될 때,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어하는 내면 아이를 숨겨버릴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는 더 나은 존재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받고 보여지고 안아주는 것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지금의 당신처럼요. 매일 이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나는 충분하다. 내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지쳤을 때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을 때도 나는 여전히 충분하다. 다섯 번째, 너를 용서할게. 어떤 상처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들이 당신을 놓아주지 않아서 계속해서 되감기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부드러웠어야 할 어린 시절의 메아리. 하지만 대신 당신을 단단하고 침묵하고 아프게 만들었죠. 어른이 되었지만 당신의 일부는 여전히 그 시간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기억을, 고통을, 그리고 차마 묻지 못했던 질문들을 끌어안은 채 말입니다.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나요? 왜 내가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주지 않았나요? 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었나요? 아마 아무도 그 질문에 답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칼 융은 아이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짐은 부모가 살지 못한 삶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종종 당신을 아프게 했던 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부모나 보호자가 안고 있던 해결되지 않은 상처, 그들이 결코 마주하지 않았던 트라우마,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대물림된 패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에게 남긴 상처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자신을 실망시킬 때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내면 아이는 여전히 분노와 슬픔, 심지어 죄책감까지 짊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어떤 것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용서는 과거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현재의 당신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더 이상 이것을 짊어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보내지 않을 편지를 쓰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실망시킨 부모에게, 당신에게 굴욕감을 준 선생님에게, 당신을 버린 친구에게, 혹은 당신 자신에게 분노, 실망, 아픔, 모든 것을 쏟아내세요. 예의를 차리지 마세요. 결코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전부 말하세요. 그리고 편지를 다 썼다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 말을 하세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용서는 화해나 재결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희망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 비난을 짊어질 필요가 없었어. 그래야만 했던 너에게 미안해. 하지만 이제 내가 여기 있고 이걸 놓아줄 준비가 되었어. 때로 우리가 가장 용서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수치심에 갇혀 보낸 세월을, 말했어야 할 때 침묵했던 순간들을, 타인의 거짓말을 내면화했던 방식들을 용서하세요. 융은 말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선택의 순간입니다.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닌 고통을 짊어지기를 멈추는 선택. 당신의 마음을 전쟁터로 만들었던 악순환을 끝내는 선택. 씁쓸함이 아닌 당신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고 말하는 눈으로 과거를 바라보는 선택입니다. 이 5가지 말. 나는 너를 보고 있어. 여기가 바로 너의 자리야. 너는 이제 안전해. 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너를 용서할게. 이 말들은 단순하지만 성스럽습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가 오랫동안 느끼고 싶어 했던 치유의 연고와도 같습니다. 칼 융은 온전함이란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잊으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을 기억해내는 것에서 발견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부드럽게 돌아가세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한 번에 한 마디씩. 당신 안의 아이는 여전히 귀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이 따스함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많은 마음의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길에 평안이 함께하기